고양이밥. 여름바람과 가을바람이 밀고 당기기를 하네. 안 된다! 안 된다! 가거라! 가거라! 그 사이에 떨어진 초록하트 고양이밥. 수국비. 수국을 생각하니 비가 생각난다. 수국을 툭 쳐보니 우두둑. 수국 꽃잎이 떨어지네. 수국비가 내리고 나니 바닥에 수국 꽃마당이 되었네. 나는 가을입니다. 나는 가을입니다. 단풍이 피는 가을입니다. 나는 가을입니다. 단두위가 열리는 가을입니다. 꽃도 단풍도 열매도 가을에 있는 것은 모두가 가을입니다. 자, 가정의 달이네요. 저는 그 며칠 사실 좀 아이들이랑 한적한 사람 없는 곳에 가서 바람도 쐬고 또 좀 시간을 보냈어요. 계속 이제 그 긴장된 상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렇게 달리기만 하기보다는 가끔은 느긋하게 쉬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갖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오늘은 그 아이가 사실 글쓰기 제목 보고 오셨겠지만 앞서 이제 아이의 시 이런 것들을 한번 들려드렸는데 아이가 글쓰기 한 걸 좀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글 잘 쓰는 비법이나 노하우를 오늘은 설명해 드릴 건 아니고 글쓰기에 대해서는 이전에 그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흔한 엄마 글쓰기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쓰기가 주는 행복감이 굉장히 큰데 글쓰기를 학습적으로만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아이가 쓰기 싫어하는 어떤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저희가 1학년부터 시작해서 3학년까지 한 3년 정도를 꾸준히 써오고 있는데 3년 정도 하면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측하실 수 있게 그리고 그 꾸준함이 주는 힘이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아이의 글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학년별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글쓰기를 했고 저희는 쌍둥이니까 아무래도 이거보다 더 많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1, 2학년 때는 일기를 정말 많이 썼고 그리고 중간중간 그 시를 쓰고 그리고 이제 좀 지나서는 이렇게 아이가 요즘에는 이제 주제 글쓰기를 학교에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주제 글쓰기로 쓰고 있고 그래서 형식을 따지면 되게 다양한 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빈도수를 따지면 아이가 매일 일기 쓸 때는 한 1학년 때는 정말 매일 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쓸 때는 한 일주일에 2-3번 썼고 요즘 4학년이 되어서는 일주일에 주제 글쓰기 2번 그리고 학교에서 독서록 1번 그리고 사실 저랑 그 약간 책을 읽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글을 쓰는 시간을 주말에 한 번 1시간을 갖습니다. 글쓰기 할애하는 시간치고는 좀 많은 것 같죠, 그죠? 근데 이거를 고학년이 되면서 점점 할 시간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학년 때 이렇게 3년 정도 다져온 글쓰기의 실력이 그리고 아이의 감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가치 있는 활동이었다라는 것들을 사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양한 글쓰기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랑 그 시를 좀 지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딸은 글쓰기를 사실 좋아하고 그러는데 아들은 글을 쓰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에게 일기를 좀 이렇게 쓰다가 아이가 좀 힘들어 하길래 2학년 때부터였나? 아이가 시를 좀 읽어주고 시가 굉장히 짧잖아요. 사실 시를 짓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아이 입장에서는 시가 짧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접근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좀 쓰게 했어요. 그랬더니 시에 그 아이의 순수한 눈에서 보여지는 여러 감정들이 담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글쓰기도 그렇지만 시의 경우에도 약간 사람이나 사물, 아니면 본인이 접하고 있는 모든 일상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그리고 애정 있게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사실 저는 유키즈에 나왔더라고요. 그 나태주 시인이 출연하신 걸 봤어요.
80에 가까운 연세에도 굉장히 그 아이의 감성 그리고 따뜻한 마음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고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시집인데 이걸 보다가 그 후에 이제 이거 조금 마음이 힘들어질 때 또 보면 좋더라고요. 나치해주 님이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시를 이렇게 실으면서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 읽는 방법 같은 것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도 이제 자기 전에 좀 지치고 힘들 때 일반 책 아닌 이 시집을 가지고 한두 편 읽고 자면 마음이 굉장히 순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따로 이걸 읽고 난 다음에 살짝 명상을 해주면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그 글쓰기 실력이 뭐 여러 가지로 느는데 특히 시를 하면서는 아이의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들 시만 묶어놓은 책인데 시집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같이 사실 예전에 이렇게 나뭇잎 같은 거 주워가지고 아까 가을입니다 뭐 책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근데 그 초등학교 시기에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의 시를 보면 문득문득 되게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어떻게 쓰나 시는 훨씬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볍게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른도 시를 쓰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랑 같은 주제로 시를 써보면 제 글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른 글은 논리적인 글 같은 건 제가 훨씬 잘 쓰는 것 같지만 시를 쓰고 보면 아이의 시가 얼마나 아이디어가 반짝거리고 맑고 순수하고 그리고 그 사물에 대한 애정이 깃들어 있는지 잘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관찰하는 것부터 가르치면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시를 써보게 하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아이랑 되게 다양한 이제 그 학습이나 새로운 것들을 저도 이제 보면서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내가 자기 전에 아이랑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은데 편안하게 시 한 편 읽고 그리고 이 시에 대해서도 진짜 의미를 좀 얘기해보고 이러면 참 좋겠다 생각했어요. 중학생이 된 친구들이 예전에 저희가 소나기 기억나시죠? 황순원의 소나기를 읽고 그 소녀의 감성이나 그 감정을 엄청 이제 그 감정이입해서 울고 막 이랬던 거 기억나시나요? 근데 저는 사실 울고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 아이가 왜 자기가 입던 옷을 입혀서 묻어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왜 그 남자친구한테 떨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왜 말을 못했는지 뭐 이런 약간 애잔함 같은 것들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안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약간 감수성이라든지 아니면 이해 능력 이런 것들을 할 때 시가 참 좋다고 직접 해보면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글쓰기를 다양하게 하는데 그 중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시를 쓰거나 아니면 글쓰기 좀 싫어할 때 그럴 때 주제 글쓰기로 나왔을 때도 시를 좀 넣는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를 저는 이렇게 보면 그 음악이랑 비교하면 약간 클래식을 듣는 느낌, 좀 편안한 느낌 그런 느낌인데 솔직히 20, 30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감정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나이가 드니까 시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랑 이제 꾸준하게 글을 써오면서 아이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글쓰기는 굉장히 더디고 힘든 작업이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3년 정도를 하다 보면 아이가 학교에서 뭔가 글쓰기를 한다거나 본인 생각을 써내거나 말로 하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시간을 할애해서 일주일에 2번 뭐 이렇게 하다가 점진적으로 조금 이제 줄여가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 1회라도 주말에 어떤 시간에 꼭 엄마랑 이야기하고 글을 쓴다. 그리고 아이가 시로도 한번 써본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5월 동안 그 아이랑 또 다른 가족이랑도 마찬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 만들어 봤습니다. 너를 두고 나태주 세상에 와서 내가 하는 말 가운데서
가장 고운 말을 너에게 들려주고 싶다. 세상에 와서 내가 가진 생각 가운데서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 세상에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표정 가운데 가장 좋은 표정을 너에게 보이고 싶다.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진정한 이유. 나 스스로 내 앞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이다.